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은 돈의 질서라고, 제가 여태까지 읽었었던 경영 경제 책들에 비해서 약간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 저자이신 로이 이세백님께서는 18년 동안 광업, 그리고 이제 제조업, 농업 같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와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학, 수학 이런 데이터로 돌아가는 이런 경제 체제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경제 용어들, 금리, 재산, 주식 이런 것들은 이미 애초에 잘못된 경제 체제 하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다. 우리는 새롭게 진짜 세계에서 이제 돈이 돌아가는 질서, 자연이 돌아가는 질서에 맞는 새로운 경제 체제와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시작으로 이제 약간 복잡한데 제가 애써 천천히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으로 시작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드실 수밖에 없고, 꽃은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고, 열매는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어떤 흘러가는 시간의 지배 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시간을 크게 나누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세 개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재를 기반으로 항상 이제 행동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미래 계획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무리 내가 10년, 20년 전 막 과거에 계속 집중해가지고 막 그 안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내가 현재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내가 현재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면 신호를 건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의 철저히 현재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그 유튜브로 1억을 벌었다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마치 나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게 예측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그런 데이터는 이 사람이 영상을 한 달에 몇 개를 올렸고 몇 분짜리 올렸고 이게 무슨 장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에 내가 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그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데이터가 전혀 말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현재를 담지 못하는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학이나 지금의 수학 데이터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현재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담은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갑자기 열역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열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막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많이 들었던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이 말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에너지는 소비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제 형태가 바뀌는 거지 그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의 대충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 열역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예시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다시 보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나 물체가 에너지를 쓰고 채우고 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을 우리가 에너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원이 음식이 되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원이 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식과 원료를 생산하는 행동을 그런 직업들의 예시로 이제 농부, 어부, 광부와 같은 직업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직업들은 서비스 경제 종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선생님이라면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실물 경제 종사자 분들이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소비하거나 재가공하는 구도를 띠기 때문에 우리는 실물 경제 종사자 분들이 없으면 이 경제 체제는 굴러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농부나 어부 이런 분들이 일을 쉬신다면은 이제 이 책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회계사 분들이 이제 일하다가 발목 걷고 이제 흙 파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물 경제 중에서도 농부분들을 예시로 들면요. 농사는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가 좀 정해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말하기를 되게 좀 인상 깊은 문장이었는데, 농부는 결국에 이제 농부분들이 재배하게 되는 그 농작물의 질이랑 양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자연 질서에 순응하기로 결심했나, 얼마나 그 자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나에 따라 달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물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연 체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농부분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서비스 경제 종사자 분들 역시 자연 체제에 맞춰서 똑같이 순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 우리 사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서비스 경제의 직업군들이 항상 실물 경제 직업군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게, 돈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가장 처음에 했었던 얘기로 돌아가서 돈 역시 그 자연 체제에 맞춰서 돌아가는 화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는 거죠. 자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는 시간이 지나도 물질적 무게를 유지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음식하고 연료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산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자연에서 구하기 어려워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떤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순수 원소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그래서 금에 투자하라는 건가? 왜냐면은 이제 이 책의 장르 특성상 결국에는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현실에서 내가 무슨 모션을 취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 책은요, 그 출간일이 초판 일시 발행일이 2024년 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금을 사셨으면 아마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많았겠죠. 근데 이 책은 약간 금을 사라는 얘기랑은 약간 뉘앙스가 어긋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이분은 경제체제 자체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 책이 뭐 환경책인가? 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완전히 철저히 좀 노선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이렇게 좀 찝찝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유를 좀 알겠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18년 동안 자신을 어떤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한다면은 보통은 그러면 책의 본 내용 역시 내가 직접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어떤 경험들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방향을 가지 않고
갑자기 어떤 철학적인 저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역학적인 어떤 얘기를 꺼내고 실물 경제, 서비스 경제 이렇게 되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략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되짚고 넘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철학자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좀 질문을 스스로도 하게 된 게 내가 이 책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도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설득하려고 할 때 과연 그게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저 밑바닥부터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것이 그 말이 진실인 것과는 별개로 얼마나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상대방을 진지하게 듣게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설마 역학을 공부하다가 금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떠올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마 평소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투자를 하다가 금의 가치에 대해서 떠올렸을 거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고 도표도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진짜 상대방을 더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의 한글 리뷰도 찾아보고 영어 리뷰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철학자에 가까우시다.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대단하시다. 많이 어렵다.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책이 다룬 아이디어를 책으로 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쓰셨대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매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내가 막상 이렇게 약 15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으로 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좀 알아듣지 못하고 튕겨나간다면은 그거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치명적인 실수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분은 사업을 계속 하신 분이신데 사업가의 기본은 내가 내놓은 상품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지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이제 감동을 느끼고 어디서 머뭇거릴 것인지 수요층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막상 이 책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태도가 흐릿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사실 18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해왔다는 것에 대한 설득력조차 약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얘기만 할 거였으면은 아마 이 책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결국에 방금 말한 그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2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결국에는 고른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 소재에 대해서는 방향은 약간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 고민해온 과정만큼은 정말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은 이 자연의 기준에 대한 농부의 피할 수 없는 책임감에서 파생한다. 그 문장이 되게 듣고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약간 문어체로 썼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농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농부가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냐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3대째 집안이 농업에 종사를 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우리 집이 그쪽에 종사를 했다고 해도 그와 별개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말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사고해온 사람이어야만 이런 생각과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농사는 중요하다, 농부는 필요한 직업이다 이런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이 좋았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영 경제 책이 다른 장르보다도 특히 그냥 책으로는 최대한 빨리 그냥 기본만 쌓고 그 외에 나머지 실전은 책이 아닌 현실에서 얻는 거다라는 말이 특히나 많은 장르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설령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한다고 해도, 설령 상대방이 약간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의 생각, 다양한 생각을 한번 내가 들어보고 고쳐보고 같이 소통하고 나누면서 고쳐지는 과정이 진짜로 내가 머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행동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제 책들은 물론 이제 그 책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지만 어떤 도전하고 예측하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이분이 약간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무튼 자신이 되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어떤 주제가 있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다. 그게 설령 어떻게 좀 많이 사람들이 다루는 주제나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다라는 게 보였고, 저는 그런 시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책들이 다루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책이면은 주장이 틀렸다고 해도 사람들은 화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몇십 페이지라는 내용을 쓰면은 내가 얼마나 고민해온 사람인지가 좀 폭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깊이와 생각이 보이면은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30페이지에 몇째 줄이 말이 안 되니까 당신의 책은 가치 없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기까지고요. 다들 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